번째 전설은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자랄 때부터 들은 얘기가 신님의 고개라 그래, 신님의 고개. 여기서 저기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저기 고개가 맥혀서 지금 못 당기는 거야. 도둑놈이 많아서. 그 옛날 파주와 양주 사이에는 고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쉰넘이란 고개였는데요. 물론 이유가 있었죠. 이 고개가 워낙 험악한 도적의 소굴이어서 최소한 50명 이상이 모여야 고개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차츰 세월이 흘러 고개 이름인 쉰너미가 수레너미가 되고 수레너미가 차유령이 됐다는 전설입니다. 이 수레너미 고개 전설이 오늘 2연승을 노리는 모자이크 팀에게 가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돼서 돌아올지 만나보겠습니다. 한석준 아나운서. 그래요. 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승해서 오늘 2연승을 노리는 분들입니다. 모자이크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2연승을 노린다. 이선저, 오동아 모자로 구성된 모자이크. 지난주에 우승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글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쓴 시간이 이제 저게 3일이었는데 3일, 사흘 만에? 예, 이야, 밤을 샜습니다.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그럼 오늘 얘기는 재밌습니까? 우선은 장르를 코미디로 정해서 예, 좀 재밌게 구성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모자이크의 이야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옛날에 차유령 고개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차유령 골목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처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만약 그 차유령 골목을 지나려면 하교 후에 학생들이 많이 그 골목을 지나갈 때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서 지나가야만이 그 골목을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악명 높은 골목이었습니다. 차유령길. 이곳은 주변 학교 학생들에겐 공포의 골목. 혼자 진입했다가는 불량 학생 2인방의 영접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그 악명 높은 골목길 앞 중학교에 다니는 진호. 진호는 넉 달이나 모은 용돈으로 꼭 살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은 뭐지? 바로 그때. 그게 웬 돈이냐? 어디서 훔쳤어? 제발 오늘은 건들지 마라. 또 그 누나 선물 갖다 바치려고? 내가 그 누나 얘기하지 말랬지. 내 마음이다. 진호의 심기를 살살 건드려 결국 주먹질을 하게 만드는 녀석. 태영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오늘도 진호는 재수없는 태영이 녀석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다. 그런데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태영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아 진짜 열받게.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두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화장실 청소 때문에 늦어진 하교 시간. 단 둘이 차유령 골목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진호와 태영은 한숨이 절로 났다. 그 시각 차유령길엔 불량 학생 2인방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상대 조직 보스의 딸 유미의 납치를 의뢰받은 창현이다. 불량 학생 2인방과 청부업자 창현까지. 과연 진호와 태영은 차유령 골목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호는 10만 원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사이 창현은 유미를 납치할 계획을 차근히 진행하고 있었다. 차유령길은 불량 학생 2인방 덕에 하교 시간을 제외하곤 개미 한 마리 얼씬 않는 곳. 목격자 없이 계획을 실행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유미가 골목을 지날 때 마취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면 끝이었다. 같은 그때 마침 차유령길에 접어드는 유미. 자, 같이 할게 우리. 그런데 창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간 좀 있어? 바로 불량 학생 2인방의 레이더에 유미가 걸려든 것. 이제 유미는 꼼짝없이 불량 학생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현은 초조해 져갔다. 그러나 당황한 기색이 없어 보이는 유미. 귀찮다는 듯 지폐 뭉치를 날리는데. 야! 뭐야 이거? 응?
야, 그지야? 응? 그지냐고. 내가 그지야? 유미의 돌출 행동에 화가 난 불량 학생 이인방. 그때 창현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야, 씨. 단번에 불량 학생 이인방을 제압하는 창현. 기회는 이때다. 창현은 패제를 불렀다. 이제 유미의 입에 마취 수건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보스의 딸을 납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형 진짜 멋있어요. 형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도망치던 진호와 태영이 창현의 활약상을 목격하고 만 것. 형 어디 사세요? 창현은 난감해졌다. 어느새 자신을 구해준 창현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미. 창현은 본의 아니게 진호 일행과 함께 차유령길을 빠져나가게 됐다. 형도 이 근처 사세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데리러 온 거야. 진짜 멋있다. 그지? 형 멋있냐? 오래전부터 유미를 짝사랑해온 진호는 창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그때였다. 차유령 골목에 1인자 자리를 빼앗긴 불량 학생 이인방이 강목을 들고 나타났다.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36개 주랭랑을 치는 태영. 그러나 진호는 좋아하는 유미를 두고 차마 도망칠 수 없었다. 창현을 위해 무조건 달려들고 보는데, 그러나 이들이 누군가 기습을 당하긴 했지만 차유령 골목길에 악명 높은 터줏대감들이 아닌가. 무참히 깨진 창현과 진호 앞에서 유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됐어. 그만. 씨, 별것도 아닌 게. 씨. 가자. 결국 불량 학생 이인방에게 무릎을 꿇고만 창현 처참했다. 조직폭력배 체면에 말이 아니었다. 불량 학생들이 사라지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유미. 그러나 창현이 잽싸게 휴대전화를 가로챘다. 이제 휴대전화마저 부서졌으니 신고는 물 건너간 상황. 이번엔 유미가 창현의 코피를 닦겠다며 다짜고짜 창현의 주머니를 뒤졌다. 이렇게 젖었지? 그러나 수건엔 마취약이 묻어있는 상태였다. 창현은 수건을 피해보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창현은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죽은 건 아니겠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병원에 옮겨야 돼. 유미와 진호가 거구에 창현을 업고 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버리고 갈 순 없는 일, 끌고라도 가야 했다. 한편 혼자 도망친 태영은 홧김에 돌뿌리를 걷어차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돌이 그 유미와 진호가 창현을 질질질 메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앞쪽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지금 너무 막 긴박한 상황이고, 사실 날라리들이 어떻게 다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 아저씨는 죽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빨리 어디든 경찰서든 병원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무조건 메고 가는 거예요.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순간 창현의 그 고개가 한번 들썩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계속 달려갑니다. 태영이 찬 돌조각에 머리를 찍혀 창현은 이미 숨을 거뒀을지도 모를 일.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창현을 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완전히 지쳐버린 두 사람, 다른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저 골목만 지나면 파출소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야, 같이 가. 유미와 진호가 파출소를 향해 뛰어간 사이, 다시 차유령 골목의 지배자로 급부상한 불량 학생 이인방이 등장했다. 그들의 눈에 창현이 들어온 건 그때였다. 야. 아저씨. 죽었어. 뭐야? 맥이 잡히지 않는 창현. 불량 학생 이인방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까 너가 강목으로 내리쳤잖아. 머리. 이제 겁이 나서 서로 이제 핑계를 대요. 야, 네가 강목으로 여기를 쳤잖아. 아니야, 나는 배만 쳐서 네가 머리를 쳤잖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러는 와중에 다른 날라리 한 명이 쓰레기통 옆에 세워져 있는 리어카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빨리 이 시체를 우리가 어디다가 옮겨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시체를 이제 리어카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했는데 리어카가 별로 크지 않은 리어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옆으로 막 팔도 삐져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어서 야 빨리 저기 박스 주워와, 쓰레기 주워와 해가지고 이제 막 박스며 신문지며 뭐 과자 껍질을 주워다가 이렇게 그 창현의 시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쓰레기를 주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 학생 이인방은 쓰레기를 모아 창현의 시체를 감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좀 팔 보인다. 잘 가려봐. 텅 빈 차유령 골목. 아무도 본 사람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골목에 있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다음 날 평소 같으면 머리를 때렸다며 버럭 화냈을 태영이 조용하다. 그때 진호와 태영 앞으로 동네 신문 한 부가 떨어졌다.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1고 학생들 뭐 쓰레기 줍기 훈훈한 뭐 풍경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열심히 주워서 리어커를 덮고 있는 그 날라리 3명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돼서 그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이제 그 제1고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 신문을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날라리 3명은 손에 선행장을 한 장씩 들고 본의 아닌 그 골목을 치우는 그러한 그 선행 학생이 되어서 상장을 들고 아주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는 거죠.